채수가 한두 채 똘똘한 거 강남 막 이렇게 있으셨던 분도 힘들었어요. 아, 그 역전세 한번 크게 났을 때? 역전세가 그다음 너무 몇 억씩 났잖아, 그때. 5억 하면 15억이잖아요. 아, 그분들 어떻게 그거 했지? 그거 팔았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게 돈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대출을 해가지고 메꾸고 대출하고요. 근데 그분도 힘드셨어요. 그분들이 그런 분들도 힘들었고 우리같이 잔잔잔잔 이렇게 해놓은 채수가 많았던 분들도 역시 힘들었고 예. 또 그 다음 투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시사 수익형 상품으로 가셨던 분들 아직도 공실이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본격적으로 책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최근에 그 오늘 그 보여주신 그 부동산 하락장 생존기. 네. 근데 여기는 이제 그래도 부동산이잖아요. 네. 책 제목은 이제 그래도 부동산으로 이제 네. 확장된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그래도 부동산 이 책을 쓰셨는데 어떤 계기로 쓰게 되셨나요, 이거? 제가 23년도 엄청 힘들었거든요. 네. 그 힘든 얘기들을 계속 그때 블로그에 쓰셨구나. 계속 블로그에다가 쓰고 있었어요. 블로그에다가 이제 제 블로그가 그렇게 활성화된 파워블로그는 아니지만 예, 계속 기록을 남기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오고 하긴 하는데 그 블로그에 기록을 계속 남기다 보니 이 글들을 조금 모으면 예. 하락장의 기록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승장에는 상승장대로 하락장은 하락장대로 어떤 대비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깨달음이랄까 예. 그래서 그거를 첫 책은 아마 이 책을 알고 계실 거예요. 20살 딸에게 보내는 엄마의 부동산 투자 편지인데 이 책은 딸들한테 어쨌든 돈 공부에 대한 책이었는데 요번에 책은 딸들한테 투자하면서 해야 될 거 상승장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락장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잘 될 때 더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상승장에도 이렇게 너무 취해가지고 숫자에 취해가지고 버려놓으면 그러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개인 블로그가 자기 일기장 같은 거잖아요. 네네. 거기서 계속 기록을 하셨구나. 네. 그러니까 제가 신기했던 게 이렇게 하락장에 대한 건 별로 떠올리고 싶지 않잖아요. 다시 적으셨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블로그에 하나에 쓰신 거를 이제 모아서 맞아요. 책을 내시게 된 거구나. 이해했습니다. 근데 또 내용 중에 보면 부동산 투자 10년 후에 깨달은 점 이걸 이제 비장하게 쓰셨어요. 10년. 그러니까 그 부동산 투자 10년을 하고 나서 이제 깨달은 점을 이렇게 이제 책 내용에 녹여 주셨는데 앞에도 좀 이야기하셨지만 많이 힘드셨나 보다. 엄청 힘들었죠. 엄청 힘들었어요. 진짜 이게 채수가 그냥 근데 채수가 한두 채 똘똘한 거 강남 막 이렇게 있으셨던 분도 힘들었어요. 아, 그 역전세 한번 크게 났을 때? 역전세가 그다음 너무 크니까 몇 억씩 났잖아, 그때. 5억 하면 15억이잖아요. 아, 그분들 어떻게 그거 했지? 그거 팔았을 수도 있겠다. 그죠? 그게 돈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대출을 해가지고 메꾸고 대출하고요. 근데 그분도 힘드셨어요. 그런 분들도 힘들었고 우리같이 잔잔잔잔 이렇게 해놓은 채수가 많았던 분들도 역시 힘들고 또 그 다음 투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상 수익형 상품으로 가셨던 분들 아직도 공실이고. 최근에 제가 그 지산을 탐방하러 그 동네를 좀 뜨고 있어요. 여기 월세가 너무 싸더라고. 그쵸. 입주를 넘어야 하니까. 네. 그래서 뭐 전용 27평 완전 신축인데도 100만 원대 초반이에요, 월세가. 그게 원래 한 150인데 여기까지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120, 그거를 110까지. 단기임대로. 단기임대가 아니고 그걸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어, 지금. 지금 제가 막 파티로 막 요새 좀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은 돈을 가지고 또 짐도 넣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도 월세 싼데 예전에 저도 막 이런 거 막 샀잖아, 그죠? 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것도 사고 있는데 이것도 뭐 지금 단기임대 이거는 이제 파티로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은 이제 월세 흐르면 괜찮은데 여기 박혀 있는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렇죠. 그 돈으로 빼서 하게 되면 이 지금 받고 있는 거에 만약 단기임대를 하게 되면 뭐 몇 배를 벌 수 있으니까 약간 그런 생각도 있고 지금 이걸 뭐 갖고 있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지금 아까 말한 지산 이야기 나와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지산은 그런 거 딱 정리해서 그래도 제가 있을 때가 있어야 되니까 지금 그쪽을 좀 그쪽 월세가 싸서 그쪽으로 옮겨주시는 맞아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힘들었잖아요. 23년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트렌드는 다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는. 같이 트렌드 많이 따라 저도 이제 오피까지 하고 오피하고 구분상가까지 사고 딱 그만뒀어요. 구분 상가까지 가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구분상가잖아요. 1층 그런 건 아니고 신도시 이런 거 말고 이런 게 이제 그 오피스텔 중에서도 업무용 오피스텔. 뭐 어쨌든 이것도 구분상가니까. 오피스텔까지 분양권 딱 하고 그때까지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공시가 1억 이하를 조금 덜 했어야 되는데 공시가 1억 이하도 귀신같이 찾아서 뭐 1억씩 올라가고 그런 것들 되게 재밌었는데. 제가 천안에 갔을 때 공시가 1억 이하 했을 때 법무사님이 그러셨어요. 법무사님이 천안에 100개 하신 분이더라고. 공시가 1억 이하를 100개를 100개를 하셨어요. 근데 진짜
그게 1,000만 원씩만 이렇게 벌어서 하도 그 네.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1,000만 원 10개면 1억, 네. 100개면 10억이네. 네.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하겠다고 100개를 깔았었는데 제가 그분 소식 들리나요? 아니 못 들었어요. 그 다음에 법무사님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네. 그 반 정도 파는 것까지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팔았는지 그건 좀 못 들었어요. 근데 100개를 깔았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1억이짜리가 1,0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가능했죠. 가능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분들 계셨지만 지금 저는 100개는 생각나는 게 그냥 공시가 1억도 이하 중에서도 약간 좀 더 테마형이 있잖아요. 네. 약간 재건축 이슈가 있는 뭐 5층짜리 예.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재밌었는데. 또 수도권에서는 GTX 이슈가 있는 애들. 네, 맞아요. 그때까지는 괜찮았지만 그 뒤로 저 그 밑으로 뒤로? 내려가서 저 밑으로 내려갔었던 분들 저 포함해서 좀 힘들었죠. 힘들죠. 그리고 거기다가 공실도 지금 빌라 같은 경우는 전세 빼주고 나서 그냥 공실로 있거든요. 서울 빌라 같은 경우. 네. 그래도 다행히 요새 또 서울은 빌라도 괜찮은. 조금 올라간다고 하는데 맞아요. 전 서울에 지금 오피스텔 팔려요. 저 오피스텔 2-3개 팔았어. 지금. 진짜? 네. 오피스텔 팔리고 확실히 지금 서울만데. 그래도 빌라도 보면 물론 개수가 많아야 되지만 정부에서 빌라도 사고 있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그 세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빌라도 지금 최근에 올랐대요 실제로. 진짜?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도 요새 공시를 또 좀 웬만한 데는 또 확인해봐야겠네. 다 신통으로 다 언저리라서 신속 통합기획에. 공실로 있는 걸 저도 이제 그걸 리모델링 해가지고 선생님 하시는 것처럼 단기 임대로 돌려볼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그거 한번 해보세요. 할까요? 그러니까 단기 임대가 좋은 게 뭐냐면 팔릴 때까지 네. 아까 그 기금 그것도 그거잖아요. 네. 어차피 이거는 세팅을 거의 돈이 안 들게 하니까 뭐 부담이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공실 날 때 단기 임대로 돌리고 있다가 뭐 안 나면은 그 단기 임대 계속 걸고 있는 돌고 거고. 있는 거고. 근데 또 단기 임대 하면 또 되게 예쁘게 세팅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니까 매매가 또 잘 돼 이게.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우리- 해보려고 계속 생각을 한번 하고 해보시면 있어요. 좋을 거예요. 네. 우리 또 이 투자자들은 항상 공실은 언젠가 계속 받아들이는 상황이잖아. 그죠? 몇 달 정도. 그죠? 그럴 때 이걸 딱 넣으면. 저희 투자자분 중에 한 분은 아예 공실을 안 해요. 아니 그냥 공실로 둬요. 임차인한테 한번 팔 생각 있으면. 임차인한테 너무 대이고 나니까 요번 이렇게 정책이 좀 많이 그래가지고 임차인분들 나쁜 임차인도 있어요. 물론 나쁜 임대인도 있겠지. 임대인도 있지만 나쁜 임차인들도 분명히 예, 분명히 있죠.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나쁜 임차인분한테 너무 대이니까 그냥 집들을 다 공실로 놔두시더라고요. 하시려고. 그냥 팔리면 팔고. 근데 좀 자금적인 여유가 있나 보다. 그걸 풀어두기가 쉽지가 않은데. 전세금 다 줘야 되잖아요. 대출로 전세 내고 반환 대출도 하긴 막 하지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공실로 놔두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요번 장이 우리가 이제 돈으로 현금으로도 힘들었지만 네. 임차인하고의 그런 거도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 요번 같은 하락장에서는 임대인이 완전 슈퍼 을이 됐잖아요. 완전 의리죠. 예, 완전 그래서 그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게 딜레마가 뭐냐면 원래 그 2년 지나면은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물어보면 오히려 안 물어봐 그냥 조용히 넘어가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귀신같이 오시잖아요. 네, 전화가 오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죠? 웬일이십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힘들었죠. 진짜. 네, 힘드네요. 어쨌든 그때 깨달은 점이라고 하면 그 경험 제가 이제 경험도 있고 공부도 웬만큼 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경험이 10년치 했으면 내가 이 정도 경험이면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이 이렇게 나와도 뭐 이렇게 방법이 있겠지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위기 어떤 변수가 올지 모르는데 그 변수에 있어서 너무 자만하지 않았나. 이런 이 자만에 빠지지 말고 그러니까 그 쫓기듯이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꼭 이걸 안 하면 막 나만 가난해지는 것 같은 영끌해가지고 막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물론 그런 심리일 것 같아요. 저 그 심리하고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만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안 하고 있으면 나만 가난해지는 것 같은 느낌. 상대적 박탈감. 네. 그래서 계속 쫓아갔거든요. 근데 이 쫓아감을 어느 순간은 좀 내 기준선에서 아니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개념도 있고 원리도 있고 기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개념, 원리, 기준을 다 무시하고 가네? 하고서는 막 쫓아가는 그런 건 안 했어야 되지 않나. 그게 결국은 나의 욕심이지 않았었나 싶은 네. 거죠. 그래서 욕심 좀 이런 이 자산의 기준 있잖아요. 네. 내가 자산 이만큼만 있으면 돼 하는 그런 기준선이 없으면 계속 욕심은 계속 커질 것 같아요. 그 맞아요. 기준을 조금 네. 가져야 되지 않았을까? 좀 욕심 좀 내려놔야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쫓기는 투자를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영원할 줄 알았는데, 네. 그죠?
그래서 조금 그게 그런 변수들이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위기가 되는 경우가 좀 요번에는 컸죠. 그죠.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위기 관리 능력이 안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져 있던 사람들은 네, 맞아요. 많이 힘들었다. 그죠. 네, 그래서 요번에 좀 무너진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계신 게 되게 잘하신 거예요, 진짜. 무너진 사람들 꽤 많아요, 보면. 주변에 많아요. 보면. 파산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고. 그죠. 그런 분들이 상승기 때는 엄청나게 칭송을 받았을 거야, 아마. 현금 거의 안 두고 계속 투자를 하면서 벌렸으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락주가 오니까 제일 먼저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덜 먹더라도 안전하게 하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저 선생님도 이게 파셔 보셨지만 네. 팔아 보셨지만 내가 저점에 샀다고 사고 요 고점에 팔아야지 하는 게 내 맘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다 문제지. 이 타이밍을 맞추기가 진짜 힘든 게 투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꼭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 거야 이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 사서 이 시점을 파는 시점은 누구도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어려우면 팔게 되잖아요. 네. 내가 힘들면 팔게 되는데 그래서 힘든 그 시기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 시기를 잘 만들어 가려고 하면 위기 관리가 중요한 건데 위기 관리가 결국은 현금이잖아요. 현금이 없이 그냥 다 투자했던 거지. 한때 현금 갖고 있으면 바보라고 해가지고, 그죠? 계속 자산 가치가 올라갈 맞죠. 때. 그랬으니까 지금도 참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저는 안 속았으면 좋겠어요. 현금 가치가 떨어져서 현금이 쓰레기다 그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지. 항상 결국은 성공하는 투자자들은 현금 보유력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책에도 썼지만 성공했던 투자자들은 항상 현금 파이프가 커요. 이게 식당이 되게 잘 되는 식당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건물 임대료가 잘 나오는 건물 임대인이거나 그러니까 현금 파이프가 항상 탄탄했던 거지. 근데 제가 요번에 이제 힘들었던 건 제가 부동산 파이프라고 하면 중개업이었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 시장이 같이 죽어버리니까 거래가 없고 얘는 세트로 간다. 부동산이 좋으면은 중개업도 네. 현금도 좋고 네. 자산 가치도 올라가고. 저 중개업으로 진짜 자랑으로 하는 얘기는 아닌데 중개업으로 월 1억을 찍었었어요. 월 매출 1억을 넘게 이렇게 찍었었던 적이 있었는데 22년 12월 제가 강의에도 얘기했지만 22년 12월 달에는 한 건밖에 없었어요. 아이고. 이게 잔금이 한 진짜. 건이에요. 그 완전히 무너졌죠, 완전히. 그러네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메꿔야 되는 현금들은 계속 나오고 더 힘들었죠. 그 파이프는 성공한 투자자들 제가 이렇게 주변에 잘 되신 부자분들 이렇게 보면 그분들은 항상 이 파이프가 튼튼했다라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현금이 먼저 파이프가 제대로 된 상태에서 이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직장 그만두신 분들 제일 힘들죠. 제일 힘들어요. 직장 힘드시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책 내용에 보면 다시 상승장이 오면 지금 이제 기준으로 나중에 다시 상승장이 분명히 올 거잖아요. 그죠? 오면은 이제 이렇게 투자하겠다. 이거를 이제 입지하고 타이밍 측면에서 이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입지는 결국은 그거잖아요. 다 기준적인 똑같아요. 그냥 교통도 있고 학군도 있고 우선은 직군, 학군, 직군, 교통, 인프라 뭐 이런 것들 다 있는 상황에서 그런 입지에 있는 것 중에 그래도 위에 것들을 찾으면 되는 거고. 근데 타이밍에 있어서는 지난 겨울이죠. 지난 겨울만 해도 전고점이 꽤 남아 있어서 지금 사셔도 괜찮아요. 지금 사실 전고점이 있고 전세가가 오르고 하니까 지금 전세가가 매가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전세가 오르는 타이밍이 지금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했을 때 이분들 저 같으면 안전마진이 있어서 저는 그냥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도 망설이셨던 분들 못 사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타이밍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하락장인데 계속 하락장이 아니라 뭔가 반등하는 기미가 보이는 그 시점에서는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게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좋아하는 게 전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는데 네. 이제 바닥을 찍고 네. 뭔가 좀 스물스물 올라오는 기운이 있을 때 그게 이제 이때 전세가가 먼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사셔도 되는데 하는데 그래도 못 사시는 원래 그 주택을 사보시면 알지 또 무주택이나 몇 번 안 사신 분들 그 감을 잡기가 진짜 어렵긴 어렵다 그죠?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요번 지난 겨울장이라든지 그 23년도 장에서는 계속 머물러 있는 그 매매가들 있잖아요. 네. 그거 봤을 때 현금이 있었으면 여기 샀으면 좋았을 텐데 현금이 있으면 요거 샀을 텐데 하는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그냥 되게 많이 했어요. 분명히 흐름상 올라갈 게 보이니까 사고 싶다. 네. 하지만 그 취득세 때문에 못 산다, 못 산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우울해했었죠. 돈 있어도 못 산다. 네, 돈 있어도 못 그런 게 사는 있었던 것 그런 같아요. 게 그런 입지에 그래도 조금 더 위에 있고 내 돈을 살 수 있을 때 그런 거 기미가 이렇게 보일 때 반등의 기미 보일 때 그때는 그냥 사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어쨌든 채수는 줄입니다. 채수는 어쨌든 줄입니다.